포근한 이불 덮었으니 잘 준비되었지? 이제 책이랑 자자. 아빠는 총을 쏘자마자 다시 장전해 두곤 했다. 위험에 닥쳤을 때 총이 비어있으면 큰일이기 때문이다. 들짐승을 한 번 쏘면 사냥을 잠시 멈추고 총을 장전한 뒤에야 다시 쏠 수 있었다. 총을 장전하려면 화약을 재서 총알 총일 속에 집어넣고 총을 흔들어 화약을 밑으로 떨어뜨리고 천조각과 총알을 집어넣어 꽂을 대로 여러 번 두드린 다음 공이치기 밑에 새의 마개를 끼워야 했다. 곰이나 퓨마를 쏠 때는 한 방에 죽여야 한다. 한 방에 죽이지 못하고 상처만 입히면 총을 다시 장전하기 전에 상처 입은 곰이나 퓨마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로라와 메리는 아빠가 혼자 숲속에 들어가도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아빠는 언제나 한 방의 곰과 퓨마를 죽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총알을 만들고 장전하는 일이 끝나면 이제는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다. 숲속의 목소리 이야기를 해주세요. 로라가 아빠를 졸라댔다. 아빠는 눈가에 주름을 잡으며 로라를 바라보았다. 설마 아빠가 개구장이 꼬마였을 때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건 아니겠지. 아니에요. 듣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로라와 메리가 합창하듯 말했다. 그래서 아빠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빠와 숲속의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 아빠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메리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들었을 때부터 날마다 오후가 되면 숲속으로 가서 소들을 찾아 집으로 몰고 와야 했단다. 아빠의 아버지, 그러니까 너희 할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지. 숲으로 가는 도중에 놀지 말고 날이 어두우기 전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숲속에는 곰과 늑대와 퓨마가 있었으니까 말이다. 하루는 여느 때보다 일찍 집을 나섰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 숲에는 재미난 게 하도 많아서 이것저것 구경하느라 어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잊어버렸단다. 나무에는 붉은 다람쥐가 있었고 다람쥐들이 나뭇잎 사이를 쪼르르 달려가고 작은 토끼들이 빈터에서 장난을 치고 있었지. 작은 토끼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늘 장난을 친단다. 아빠는 들짐승과 인디언을 몰래 추적하는 힘센 사냥꾼 흉내를 내기 시작했어. 인디언과 싸우는 흉내를 내고 있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숲이 온통 야만인들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고 갑자기 새들이 잘 자라고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지. 오솔길은 어슴푸레했고 숲은 어느새 캄캄해져 있더구나. 빨리 돌아가지 않으면 소들이 안전한 헛간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캄캄한 밤이 오리라는 걸 알았지. 그런데 소들을 찾을 수가 없었어. 아빠는 이리저리 귀를 기울였지만 소들의 방울소리는 들리지 않았단다. 소들을 불러 모았지만 소들은 오지 않았어. 어둠과 들짐승이 두려웠지만 소들을 데려가지 않고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지. 그래서 아빠는 소들을 부르면서 숲속을 뛰어다녔단다. 그러는 동안에도 어둠은 점점 깊어졌지. 숲은 어느 때보다도 더 커 보였고 나무와 덤불은 낯설어 보였단다. 아무리 찾아도 소들은 보이지 않았어. 아빠는 소들을 부르면서 언덕을 기어오르고 소들을 찾으면서 어두운 골짜기로 내려갔지. 그러다가 걸음을 멈추고 소들의 방울소리가 들리나 하고 귀를 기울였지만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은 거야. 그때 문득 커다란 숨소리가 들리지 뭐냐. 등 뒤에 어둠 속에 퓨마가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그건 내 숨소리였어. 다리는 덤불에 긁혀서 온통 상처투성이었고 덤불 사이를 달려가다가 나무까지 얻어맞기도 했지. 하지만 아빠는 계속 소들을 부르면서 숲속을 뛰어다녔어. 수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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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아빠는 목청껏 소리를 질렀단다. 그때 바로 내 머리 위에서 무언가가 묻더구나. 누구라고? 아빠는 너무 놀라서 머리카락이 곤두섰지. 누구라고? 목소리가 다시 물었단다. 아빠는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하도 놀라서 소를 찾아야 한다는 것도 까먹게 잊은 채 마구 달렸단다. 어두운 숲에서 빨리 빠져나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어. 어둠 속에 있는 그것은 나를 따라오면서 또다시 묻더구나. 누구라고? 아빠는 걸음 하나를 살려라 하고 정신없이 달렸단다. 숨을 쉴 수 없을 때까지 달렸고 숨이 턱에 찼는데도 내쳐 달렸지. 그러다가 무언가가 내 발을 붙잡는 바람에 앞으로 꼬꾸라졌단다. 하지만 펄쩍 뛰어 일어나 다시 달렸지. 늑대도 나를 붙잡지는 못했을 거야. 마침내 아빠는 어두운 숲을 빠져나왔어. 거기는 헛간 바로 옆이었단다. 그런데 헛간 앞에 소들이 모두 서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지 뭐냐. 나는 소들을 헛간으로 들여보내고 집으로 달려갔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를 보고는 말씀하시더구나. 왜 이렇게 늦은 거냐? 도중에 놀았지? 나는 고개를 푹 숙였어. 그런데 발을 내려보다가 한쪽 엄지발가락의 발톱이 완전히 빠져나간 걸 알았단다. 너무 겁에 질린 나머지 발가락이 아픈 줄도 몰랐던 거야. 이듬옥에 이르면 아빠는 을의 이야기를 멈추고 로라가 재촉할 때까지 기다리곤 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빠? 어서 말해주세요. 너희 할아버지는 마당으로 나가시더니 튼튼한 회초리 한 개를 자르셨지.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오시더니 그 회초리로 나를 호되게 때리셨단다. 앞으로는 아버지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걸 잊지 않도록 말이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사내 녀석이 9살이나 먹었으면 부모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걸 알 만큼은 잘 알았어. 내가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때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전혀 해로울 게 없어. 그래, 맞아요. 로라는 아빠의 무릎 위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말했다. 그 다음에는 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도 하셨지.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랬다면 어두워진 뒤 숲속에 있지도 않았을 테고 헛간 부엉이한테 겁을 먹지도 않았을 거야.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다. 작은 통나무집은 눈에 거의 파묻혔다. 바람에 날려온 눈이 벽과 창문에 부딪혀 높이 쌓였다. 아침에 아빠가 현관문을 열면 로라의 키만큼 쌓인 눈이 벽처럼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아빠는 삽을 가져와서 눈을 치우고 헛간까지 길을 냈다. 헛간에는 말과 소들이 아늑하고 따뜻한 우리 속에 들어가 있었다. 날씨는 맑고 화창했다. 로라와 메리는 창가 의자에 올라서서 반짝이는 눈밭 너머로 반짝이는 나무들을 내다보았다. 앙상한 나뭇가지에도 눈이 쌓여서 햇빛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처마에 매달린 고드름이 쌓인 눈더미까지 내려와 고드름의 위쪽은 로라의 팔뚝만큼이나 굵었다. 고드름은 꼭 유리 같았고 투명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헛간에서 집으로 난 길을 따라 걸어오는 아빠의 입김이 허공의 연기처럼 자욱했다. 아빠가 입김을 내뿜으면 입김은 순식간에 하얀 성해가 되어 아빠의 콧수염과 턱수염에 얼어붙었다. 아빠는 쾅쾅 발을 굴러 장화에 묻은 눈을 털면서 집 안으로 들어와 차갑고 커다란 외투를 벗지도 않은 채 로라를 들어올려 힘껏 끌어안았다. 그럴 때 로라의 눈앞에 있는 아빠의 콧수염에는 얼었다 녹은 물방울이 구슬처럼 맺혀 있었다. 밤마다 아빠는 커다란 널빤지 1개와 작은 널빤지 2개로 무언가를 만드느라 바빴다. 아빠는 널빤지를 칼로 다듬고 사포로 문질렀다. 하도 많이 문지른 덕분에 로라가 손바닥으로 만져보니 널빤지가 꼭 비단처럼 부드럽고 매끄러웠다. 그 일이 끝나자 아빠는 날카로운 주머니 칼로 커다란 널빤지 가장자리에 작은 봉우리와 탑을 새기고 가장 높은 꼭대기에는 별 하나를 새겨 넣었다. 그리고 널빤지 곳곳에 작은 구멍을 뚫은 다음 그 구멍들을 창문이나 별이나 초승달이나 보름달 모양으로 깎았다.
그 주위에는 작은 나뭇잎과 꽃과 새들을 새겨 넣었다.